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새로 지은 아들 부부의 아파트는 반짝였어요. 벽지는 새하얗고 바닥엔 아직 비닐이 붙어 있었죠. 정수는 신발을 벗으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집이 참 좋네. 도연이 이제 진짜 잘 살겠구나.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부엌 쪽에서 묘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낯익은 며느리의 목소리였죠. 당분간은 그냥 모른 척해요. 어차피 곧 정리될 거잖아요.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정리될 거라니? 걸레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방금 그 말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예감이 들었죠. 정수는 조심스레 부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 세연과 아들 도연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엄마가 모르게 해야 돼. 이번엔 진짜야. 세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죠.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서려던 순간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팬트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공간 안 먼지 냄새가 섞인 공기가 차가웠어요. 문을 살짝 닫고 귀를 대었습니다. 엄마한텐 뭐라고 할 건데? 그냥 돈 좀 맡겨둔 거라고 해. 나중에 알면 어차피 늦을 거야. 그녀는 숨을 죽였어요. 귀가 뜨거워졌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죠. 이야기는 바로 이 한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리던 그날, 한 어머니는 평생의 믿음을 잃게 되었죠.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 한 번의 손길이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설마 나한테 숨기는 게. 그녀의 속삭임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거 다 처리되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거긴 안 건드릴게. 도연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순간 정순의 손에서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였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지금 소리 안 났어? 정수는 팬트리 안에서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첫 장면이 될 거라는 거요. 정수는 팬트리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거실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부엌을 살폈습니다. 도연과 세연은 이미 방 안으로 들어가 있었죠. 정수는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녀는 서둘러 화장실로 가 걸레를 씻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평생을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 그 두 사람이 자신 몰래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순의 머릿속엔 복잡한 생각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혹시 내 집을 팔 생각인 걸까? 아니야, 설마 그런 일까지야. 하지만 방금 들은 말들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그녀는 청소를 마치는 척하며 거실을 돌았습니다. 도연의 방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대화 소리가
그녀의 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서류는 어디다 놨어? 엄마 방 서랍에서 가져왔잖아요. 도장도 같이. 그 순간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도장이 방 서랍 속 서류가, 그 말은 곧 자신의 이름으로 된 무언가가 건드려졌다는 뜻이었죠. 정수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식은 땀이 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도장 그거 내 거잖아. 입술이 바짝 말라 말을 제대로 내뱉을 수도 없었어요. 그녀는 다급히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달래기 위한 변명일 뿐이었어요. 머릿속에선 계속 세연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엄마 모르게 해야 돼. 이번엔 진짜야. 정수는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걷다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싸늘했어요.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정말 몰라야 하는 걸까 아니면 알아야 하는 걸까?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넘어가면 편할 거야. 하지만 그럼 정말 모든 걸 잃을지도 몰라. 정수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래. 확인해야겠어.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짙게 깔려 있었죠. 정수는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심장이 계속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손이 떨렸지만 복도에 예비 열쇠가 숨겨져 있는 걸 기억했죠. 그녀는 천천히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어요. 그녀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의 서랍장을 열자 안쪽엔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부동산 위임장. 그 아래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신청서. 서명란에는 자신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정수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이름이 왜 여기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하지만 이미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요. 정수는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건 경찰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곧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을 신고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죠. 한참을 앉아있던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확실히 알아야 해. 직접 물어봐야지. 그녀는 서류를 원래 자리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면 이제부터는 숨지 않을 거야. 문을 나서며 그녀는 다시 한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분노보다 결심이 더 강하게 맺혀 있었죠. 이제 그녀는 모르는 척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걸 밝혀내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날 밤
정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걸린 불빛이 흔들렸고 머릿속은 온통 서류 생각뿐이었어요.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가 왜 내 이름으로 그런 걸. 아침이 되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밥을 한 숟갈 뜨고는 그대로 내려놨어요. 입안에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엔 진짜 확인하러 갈 차례였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도연이가 서류를 정말 썼다면 그건 범죄야. 하지만 그 생각을 스스로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이 그런 일까지 할 리가 없어. 그 말조차 믿기 힘들었죠. 숨겨놓은 열쇠로 도연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제 다시 넣어놨던 서류를 들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자 중년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수는 손에 쥔 봉투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서류 여기서 처리된 적 있나요? 남자가 서류를 살피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 위임장 도장이 이상한데요. 잉크가 너무 번졌습니다. 혹시 직접 찍으신 거 맞으세요?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요, 전 찍은 적 없어요. 남자는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누군가 대신 찍은 거네요. 그 말에 정순의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서류 위에는 선명한 붉은 도장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이름이었고 동시에 배신의 흔적이었죠.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신고는 하셨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핸드백을 꼭 쥐었습니다. 눈가가 떨렸지만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아니요, 아직은요.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어요. 그녀는 그늘진 거리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믿을 게 아무것도 없네. 그날 밤 그녀는 서류를 다시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내 이름이야. 내 인생이야.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도현. 그 이름이 떠오르자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화면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제는 나도 준비해야겠지. 다시 도연의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서류를 다시 제자라에 놓고 팬트리에 숨었습니다. 정수는 팬트리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벽에 닿을 만큼 고요했어요.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녹음 버튼을 누른 지 벌써 몇 분이 지났습니다. 바깥에선 퇴근하고 돌아온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보험사에서 곧 연락 온대. 좋아. 그럼 서류만 확실히 정리하면 끝이야.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지만 이상하게도 차가운 어조였죠. 정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귀가 뜨거워지고 손끝이 저렸어요. 보험사. 무슨 보험사 얘기야.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잠시 후 세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요. 이제 곧 자유예요. 그 말이 끝나자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유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두 사람은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정수는 천천히 문틈을 조금 열었습니다. 거실 조명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죠. 탁자 위엔 와인잔 2개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기어 나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봉투를 잡아들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서.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를 죽이려는 거야? 속삭임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정수는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결심하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이제 끝이야. 세상이 알아야지. 그녀는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며 말했죠. 서연아, 여기에 신발 하나 있지 않았어? 정수는 팬트리 문 뒤로 다시 숨었습니다. 심장이 귀에 닿을 만큼 뛰었어요. 나도 본 것 같긴 한데. 세연이 대답하자 도연이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말했죠. 에이, 내가 착각했나 보다. 그 말과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은 땀에 젖어 있었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끝이야, 도연아. 이번엔 엄마가 참지 않을 거야. 정수는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가빴습니다. 지금 내려가면 끝이야.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반사된 얼굴은 낯설 만큼 굳어 있었어요. 눈가엔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지만 그 표정엔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녀는 111을 눌렀습니다. 네, 신고할 게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며느리와 제 아들이요. 저를 속였어요. 보험 서류 계약자를 다 바꿔놨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통화가 끝나자 정수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내려가는 동안 마음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이게 옳은 일일까? 그래도 아들인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지켜만 보면 안 돼. 아파트 1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으로 발을 디딘 것 같았죠. 밖은 어둑했고 바람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이야. 그 말은 바람에 실려 흩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오래된 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근처 파출소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문 위에 붉은 네온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바뀌겠지. 그녀는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밀었습니다. 안에선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어요. 제 아들 일을요.
경찰관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손에 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말들이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팬트리 안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의 웃음, 도연의 대답, 그리고 보험금이라는 단어.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지켰어. 눈가를 타고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닌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파출소 밖으로 나올 때 하늘엔 작은 별 하나가 떠 있었어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나 내 뭐 다 했어요. 정수는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며칠 동안 이어진 조사와 진술, 그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니 몸은 무겁지만 마음 한편엔 작은 안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한 대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는 도연이 타고 있었죠. 수갑이 채워진 손목, 고개를 숙인 아들의 모습이 창문 사이로 스쳤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았습니다. 도연아,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엔 분노도 미움도 없었어요. 그저 깊은 슬픔과 그리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조사 협조 감사드립니다. 이제 귀가하셔도 됩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이 일은 반드시 마무리될 겁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제 할 일은 다 했어요. 나머진 세상이 알아서 하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거리에 비친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지만 정수는 오히려 천천히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내가 그를 막았어야 했어. 그 생각에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이의 웃는 얼굴,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세연의 모습. 정수는 사진을 떼어들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촛불 하나를 켰죠. 도연아, 엄마가 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했어. 이렇게라도 해야 너도 다시 살 수 있을 거야. 촛불은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더는 숨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려 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늦은 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죠. 그래, 이젠 됐어. 이제야 좀 숨을 쉴 수 있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매일 아침 촛불을 켰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실수로 무너질 수 있어도 진심으로 반성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지. 그리고 그녀의 그 말처럼 마음속에도 서서히 아주 천천히 봄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다시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정순 어르신, 아드님 사건 관련해서 조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갈게요. 경찰서 복도에 들어서자 특유의 싸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맞은편 의자에 앉은 도연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몇 년은 늙은 듯 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정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도연 앞에 앉았습니다. 도연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 나 진짜 몰랐어. 서연이가 다 꾸민 거야. 난 그냥 도장 찍으라 해서.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엄마도 그걸 이제야 배웠어. 도연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진짜 바보였어. 정수는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도 그걸 듣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너도 내 몫의 벌을 받으면서 다시 생각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죠.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는 스카프를 고쳐 매며 속삭였어요. 잘 견뎌라, 도현아. 엄마는 너 믿는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에 돌아와 거실불을 켰습니다. 탁자 위엔 오래된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엔 어린 시절의 도연이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지. 어디 가서라도 다시 시작해라. 그 미소엔 오랜 상처를 감싼 단단한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제 괜찮다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던 순간이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고향 마당의 작은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그녀의 앞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잎은 모두 떨어졌지만 가지 끝엔 아직 단단한 감 하나가 매달려 있었죠. 정수는 그 감을 바라보다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버텼구나, 너도. 그녀는 우체부가 건넨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러웠죠. 엄마, 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사람이 잘못을 덮으려 하면 마음이 썩는다는 걸요. 나가면 다시 엄마 집 감나무 밑에서 밥 먹고 싶어요. 그땐 내가 엄마 밥 차려드릴게요. 편지를 읽던 정순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래, 도현아. 내가 그 말 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엄마는 다행이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된장국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식탁 위엔 밥 2그릇을 놓았습니다. 한 그릇은 자신을 위해, 다른 한 그릇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위해서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국을 휘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미워하지 않을래.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으니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겨울 들판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수는 마당으로 나가 감나무를 한 번 더 올려다봤어요. 바람이 불자 마른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다정한 대답처럼 들렸죠. 그녀는 살짝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정말 다 지나갔네. 그 순간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쳤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정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그날 이후로 정순의 세상엔 두려움 대신 평화라는 이름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마을에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감나무 아래에서 쪼그려 앉아 새순을 바라봤어요. 작고 연한 잎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는 손끝으로 가지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녀석 올해도 잘 자라네. 그때 우체부가 마당을 지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순 어르신, 편지 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나가요. 나가면 제일 먼저 엄마 보러 갈게요. 감나무도 보고 싶어요. 그땐 꼭 같이 밥 먹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자 한자에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식탁 위엔 밥 2그릇을 놓았습니다. 이번엔 꼭 같이 먹자, 도연아.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커튼 너머로 따스한 햇살을 바라봤어요. 겨울 내내 차가웠던 집안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마당에서 참새가 쪼르르 달려와 감나무 가지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아주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래. 이제는 그저 살아가는 일만 남았어.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 얼굴엔 오랜 세월의 주름이 있었지만 그 속엔 평온과 용서, 그리고 봄빛이 깃들어 있었죠. 이제 그녀의 세상엔 두려움 대신 희망, 고통 대신 용서, 그리고 그 모든 걸 이겨낸 한 사람의 평화로운 미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